안녕하십니까, 센입니다. 어느 분이 신일목균형표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거는 뭐 어제 어떤 분이 6, 17, 34를 쓰면 어떠느냐, 근데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 8, 24, 48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숫자는 변형해 보면서 쓰기 편한 숫자로 바꾸셔서 쓰셔도 돼요. 뭐 그런 것은 각자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보면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더 근접한 것을. 그런데 어느 날은 또 그렇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걸 했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 신일목균형표라는데, 이왕 이름을 붙일 거 신일목균형표 하지 말고요. 제가 본래 이대빵이라고 하려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대빵 일목균형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왕 센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으니까 다들 이거를 센 일목균형표라고 합시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센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해봅시다. 센 볼린저 밴드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왕 이름을 시작한 거 CEN, 센, 한국말로 세면 좋죠. 센 일목균형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우영우 아니고요, 우향우, 좌양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제 순서가 있죠.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야 될 순서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기가 막힌 선 2개를 공유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1000명이 되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공유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 심리 참 이상하죠. 10,000명 되면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 볼린저 밴드의 14, 1.1, D1이 1.1로 놨을 때 그 수치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힌 선인데 그 차이는 없거든요. 사람 심리 참 이상하죠. 1000명이 되면 이거 공개를 하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많이 막 공개해달라고 떼를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좀 아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거 센 볼린저 밴드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어느 분의 격려를 힘입어서 일목균형표도 센 일목균형표로 이름 지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요. 이제 오른쪽에 우측 클릭해 가지고 보면 수식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 수식 관리자에 보면 가격 지표에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를 복사를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복사하면 마이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센으로 해보겠습니다. 센볼 1. 자, 센볼 1 그래 놓고, 그림이 들어가는 건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그림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쓰면 안 들어가니까 일목균형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없애버려요. 중심선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쓰지 않고요. 자, 수식 상한선에서 이거 잘라내기, 그리고 상한선 지워버리고요, 하한선도 지워버리고요, 수식 4번에 들어가서 여기를 상 1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붙이고요, 수식 5에 들어가서 여긴 상 2로 놓고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D1에서 D를 2로 붙여넣겠습니다. 작업 저장을 하고요. 지표 설정 조건에 가서 이게 1.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어리드는 14였어요. 근데 D2를 하고 여기에 2.5를 쓰겠습니다. 이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수식 검증에 들어가면 수식 이상이 없어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면 상 1이 나와요. 상 1을 붉은 계통의 색깔, 이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 옆에 있는 이 색깔도 괜찮은데 조금 진할 수 있어요. 이 색깔이 다른 색.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 상 2로 들어가서 똑같은 색인데 이 색깔을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약간 옅게 확인, 작업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눌렀으면 여기에 다시 가격 지표에 다시 들어가 보면 볼린저 밴드가 다시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복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센, 볼2,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써줘야, 일목균형표를 써줘야 여기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저장을 누르고요. 수식 검증에 들어가서 수식에서 수식 1번 날려버리고요. 중심선 이거 안 씁니다. 수식 2번 상한선 날려버리고요. 수식 2에 들어가면 하한선 있어요. 하한선이라고 써진 건 지워버리고 요거 밑에 있는 수식은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1, 하1 붙여넣기 하고요. 수식 5번에서는 하2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D1을 D2로 바꿔요. D1을 D2로 바꿔요. 작업 저장을 하고요. 지표 설정 조건에 들어와서 여기 피어리들은 14, D1은 1.1, D2는요. D2는 2.5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 저장을 해요. 그리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하1은 이건 푸른색 계통에 이걸 넣고요. 하2도 이 푸른색 계통을 넣습니다. 연한 색깔을 넣는 거예요. 작업 저장을 하죠. 닫기를 누르고요. 자, 여기 가격 지표에서 이걸 조금 작게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요일에 있었던 거죠. 금요일 상황인데 여기에 가격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놓고요. 그 라인 2라는 게 그건데 여기에 14잖아요. 여기 1.1이고요. 어떤 분은 3분봉에 1.5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1분봉을 쓰든 2분봉을 쓰든 3분봉을 쓰든 볼린저 밴드는 변형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그림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인을 중심선 없이 그리고 상한선을 이렇게 하한선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들어와야 되겠죠.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빠져서 거의 결정이 되는 때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면 요 결정되는 때 사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결정되면 요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팔고요. 여기는 매도를 쳐가지고 여기는 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하나 해가지고요. 요 라인만 벗어나지 않으면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요때 본래 매도를 해야 돼요. 또 쭉 그런데 올라가면 요 위에서 라인을 벗어날 때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에 닿으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매수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빠질 때 요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다시 따라 들어갔다가 빠질 때 여기서 정리 한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도 들어갔는데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는데 이제 사는 구간이 자주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여기에 그 라인을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상한선을
한 4점 놓고요. 하한선을 4점 놓고 이렇게 굵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좌양자 우양우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뭔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좌양자, 왼쪽으로 지금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좌양자, 오른쪽으로 가는 건 우양우. 볼린저 밴드, 센 볼린저 밴드라고 이름 제가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에 지금 그림을 덧붙인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계속 뭐 며칠을 봐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로 가지런히 가는 선은 없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린 원리를 다 여기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제가 더 낫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다면 이런 식의 볼린저 밴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보다 이게 더 나아. 이거는 1분봉도 똑같고요. 1분봉도 똑같아요. 그리고 2분봉도 뭐 수치 바꿀 필요 없어요. 2분봉도 똑같습니다. 3분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5분봉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특별히 둘 필요 없는데, 이렇게 놓으면 기준이 이제 안 서요. 이런 데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어떤 기준이 안 쓰냐면, 이게 중간에 떨어질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요 선을 벗어나는 게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이때 쓰는 선이 가격 지표에 가면 테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본래 안 되는데 이거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테마선을 여기 피어리드를 5로 바꾸셔요. 5로 바꾸면 이렇게 들어가요. 선 굵기가 좀 가늘면 선 굵기를 뭐 한 3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요. 여기에 이제 테마선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테마선을 넘어가면 사도 되겠죠. 살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테마선을 넘어가면 사가지고 테마선 밑으로 빠지면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좌양자고, 이건 우양우겠죠. 우영우 아니고 우양우. 이것도 우양우겠죠. 이건 좌양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린저 밴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뭐 그 선 한번 얘기했더니 선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필히 꽂혀가지고 그 선 언제 공개하느냐인데, 사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선에 대한 애착은 제가 몇 달 해서 한 건데, 10,000명 되면 약속대로 10,000명 되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또 절대분봉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분봉 제가 10만 명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력적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요. 옵션에 대해서 그걸 한다 그랬는데, 그건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탁 쭉 가다가 안 빠졌잖아요. 여기서 빠져 내려오면, 빠져 내려와 가지고 쭉 밑으로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또 훨씬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빠졌다가 쭉 보니까 이때쯤 잡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굴곡이 끝나고 중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잡아가지고 그냥 없어요. 이렇게 길게 와서 여기 와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하고도 이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쓰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각 화면마다 따로따로 띄워놓고 하는 거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센 일목균형표에 의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것도 센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술을
배워서 승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잘 익히면 단타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다 벌어서 외국 사람들 돈도 다 벌어버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600%인데 이번엔 6000%예요. 6배죠. 6배 날 때도 1조 7천억이라는데 지금 60배가 났을 때는 도대체 얼마를 잃었는지 많이 팔았더라고요. 거의 다 팔았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거나 그 자리에서 횡보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그것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